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거. 그 다음에 공조 스크린 햅틱,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나는 등이 더 따뜻한 걸 좋아한다. 바닥은 덜 따뜻해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이 화면 14.5인치 GV70, 뭐 G80, GV80 모두 요새 제네시스 차량들이 14.5인치라는 아주 큰 와이드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게 화면이 커서 뭐 좋은 점도 있고 정신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요, 내가 필요한 기능들만 사용하지 막상 꽤나 쓸모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숨겨진 좀 기능, 일반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기능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까 해요. 뭐 그래픽이 상당히 좋습니다. 홈 화면에서 이 터치 패널을 돌리다 보면요, 이 메뉴가 정말 많이 나오죠. 메뉴가 여기 뭐 지도도 있고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뭐 전화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폰, 프로젝션, 음성 메모, 뭐 트레인 모드, 공조, 설정, 라디오, DMB, 미디어, 자연의 소리, 지니 뮤직, 빌트인 캠, 발렛 모드, G 카페이, 뭐 후속 취침 모드, 카트홈, 시트, 커넥티드 서비스, 공지사항, 매뉴얼. 정말 메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거는 여러분들 이 화면에서 뭐 이 화면은 좀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뉴가 많을 뿐이지, 메뉴가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일 뿐이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메뉴들은 손쉽게 좀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바로 여기 설정이에요. 설정. 오늘은 설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내 차 기능에 이게 있었는데 이게 좀 꺼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내 차에 이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어떻게 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셋업 화면, 설정 화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설정에서 차량을 먼저 가게 되면요, 여기 보면은 맨 먼저 운전자 보조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는 말 그대로 차량이 운전자를 보조해 준다 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게 있죠. 반자율 주행 모드인데, 자, 이게 일단 뭐냐면 드라이브 모드 연동과 운전 스타일 연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 보조가 이 드라이브 모드가 되면요, 내가 반자율 주행을 켰을 때 내 드라이브 모드가 컴포트인지 에코 모드인지 스포츠 모드인지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가속 강도와 반응 속도가 조절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반자율 주행을 켰을 때 내가 지금 컴포트 모드 하면 컴포트 모드의 그 세팅으로 가는 거고, 내가 스포츠 모드인 상태에서 반자율 주행을 켰을 때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좀 스포티한 그런 스포츠 모드의 세팅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운전자 스타일 연동이 뭐냐면, 자, 이 차량은 운전자 스타일을 계속해서 자기가 캐치를 합니다. 그 데이터가 쌓여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은 운전을 좀 스포티하게 한다, 아니면은 이 운전자는 운전을 좀 부드럽게 한다, 그런 스타일에 따라서 얘가 운전자의 스타일을 저장한 값으로, 얘가 운전자 스타일을 캐치한 그 값으로 반자율 주행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운전자 스타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제동에 따라서 제동거리, 뭐 브레이크를 밟는 타이밍이라든지 뭐 가속 강도,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차간거리, 가속 강도, 반응 속도, 이 세 가지 운전자 스타일을 지가 지금 학습해 놓은 거예요. 저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그죠?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행 편의를 가면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 새롭게 이제 제네시스에서 GV80서부터 적용이 됐던 기능인데, 이제 깜빡이를, 방향 지시등을 이제 딱 살짝만 내려놓게 되면은 반자율 주행에도 차가 알아서 딱 이렇게 변경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별로 쓸모없는 기능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이건 이제 내비게이션 정보를 바탕으로 뭐 IC 같은 데 나갈 때 그때 속도를 좀 감속해 준다, 그런 기능입니다. 이 운전자 보조의 세 가지 메뉴 가운데 이 차로 변경 보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켜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제한, 속도 제한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많이들 끄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도로의 제한 속도에 따라서 일반 도심 중일 땐 시속 뭐 50인가 60인가 그게 계속 뜹니다. 특히 이제 제한 경고를 하게 되면은, 속도 제한 보조를 하게 되면은 도로의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주행이 되지 않도록 속도가 조절되고요. 얘는 이제 경고만 되는 거고, 저는 현재 꺼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고 시점, 전방 추돌 경고에 대한 그 반응 속도를 보통 느리게 해놓을 수가 있고요. 이걸 너무 보통 해놓게 되면은 좀만 차가 앞에 붙어도 빨간색 느낌표 삼각형이 빨리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느리게로 해놨고요.
다음에 경고 음량, 이걸 크게 하면 이 정도, 중간, 작게. 그러니까 이게 경고 음량이 후진 센서, 그런데 주차할 때 이제 센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센서들 소리랑도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근데 이게 좀 소리가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어서 전 작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들 진동. 이게 뭐냐면 이제 차선을 이탈했을 때 진동인데, 이걸 실제로 이렇게 강하게 하게 되면은 소리 들리시죠? 스티어링 휠의 진동이 울리는 소리인데, 자, 확실히 강하게 했을 때랑 소리가 확실히 다릅니다. 자, 운전자 주의 경고. 이게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전방에 차량이 출발을 했을 때 클러스터 우측으로 앞차가 출발했다고 메시지를 띄워주고, 이 기능은 좀 굉장히 편하네요. 사실 뭐 약간 좀 내가 신호에 걸렸을 때 핸드폰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럴 때 바로 이제 전방 차량이 출발했다는 걸 바로 알려주고, 그다음에 전방 주시 경고는 이제 3D 클러스터 위쪽에 보게 되면은 적외선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가 계속 사람의 눈동자를 계속해서 주시를 하는데, 내가 좀 전방의 주시를 안 봤을 경우는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전방 주시 경고, 전방을 잘 보세요라고 뜹니다. 그다음에 안전운전 확인 전화. 차량의 움직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커넥티드 센터에 안전 확인 전화를 겁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 마지막 기능은 그렇게 제가 볼 때 뭐 쓸모 있는 기능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방 안전. 전방 안전에는 뭐가 있냐면, 자, 교차로에서 교차로 충돌 위험시 경고. 이거는 상당히 좀 쓸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충돌 방지 보조와 충돌 경고인데, 경고 같은 경우는 그냥 경고 메시지만 뜨고요. 충돌 방지 보조를 하게 되면은 차량이 제어되는, 전방 추돌 위험 시 경고 및 차량 제어까지 되면서 충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호불호인 것 같아요. 호불호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좀 집중력이 강하신 분들은 경고로만 설정을 해서 다녀도 되고, 아니면 내가 만약에 예민하지 않고 운전이 좀 미숙하다, 내가 시야가 좀 좁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돌 방지 보조까지 켜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로 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아요. 이탈 방지 보조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거는 뭐 다른 여러 수입차 브랜드들도 많이 적용이 되고 현대자동차에도 있는 기능이지만, 내가 차선을 이탈하려고 하면은 스티어링 진동과 함께 스티어링 휠을 다시 차로 중앙으로 맞춰주는 그 기능이고요. 이탈 경고는 차량을 다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진 않고 삐비비 거리면서 경고음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축방 안전. 후축방 안전은 당연히 아시죠? 자, 이제 후축방 안전 같은 경우는 후축방 영상 표시. 우리가 딱 그 깜빡이 켰을 때 스티어링 휠에 카메라 나오는, 이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만 지니고 있는 이 국산 브랜드에서만 지금 나오는 이런 기능들인데, 이 기능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정말 밤에 가로등이 정말 없는 그런 밤에는 약간 좀 유용한 기능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안전하차 보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뭐 택시 같은데 승객이 내리다가 오토바이랑 충돌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일반 차량들도 이제 약간 좀 오토바이들이 그 차랑 도로 사이로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충돌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삐비빅거리면서 제어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충돌 방지 보조가 되면은 이제 차량이 제어가 되고요. 경고하면은 말 그대로 경고음만 뜨게 됩니다. 주차 안전. 주차 안전 같은 카메라 설정이 이렇게 있어요. 뭐 탑뷰 주차 가이드도 있고요. 후방뷰 주차 가이드, 주차거리 경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자동 켜짐, 주차거리 경고 켜짐도 있습니다. 주차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 켜놓고 하시는 게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운전자 보정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인데,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커스텀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가 내 편의에 따라서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죠. 나는 예를 들어서 파워트레인을 스포츠로 해놓고 스티어링 휠은 좀 더 가볍게 하고 서스펜션은 나는 스포츠보다는 좀 컴포트한 느낌을 원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커스텀 모드를 내가 여기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변경 알림을 했을 땐요, 이게 보세요. 자세히로 하게 되면 자세히랑 간단히 그리고 끄기가 있는데, 자, 자세히를 하게 되면요, 자세히 했을 때 제가 스포츠 모드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간단히 했을 때 제가 다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은 여기 위에만 이렇게 바꿔주는, 이왕 차 그래픽이 좋아서 사실 자세히로 하는 게 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거, GV70 같은 경우는 이 컴포트
스포츠, 브레이크 모드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브레이크 모드가. 실제로 제가 다 해봤는데, 컴포트 모드를 하게 되면은 제동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고, 스포츠를 하게 되면은 정말 브레이크 페달의 응답성도 상당히 빨라지면서 제동이 좀 더 강하게 걸리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노즈 다이브라고 하죠. 제동을 좀 세게 했을 때 운전자 몸이 앞으로 좀 쏠리는 그 느낌을 바로 노즈 다이브라고 하는데,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노즈 다이브가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이 있고, 이거는 주행 중에 바꿀 수가 없어요. 항상 기어를 파킹해 놓고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중립주행 같은 경우는 에코 모드에서만 되는데, 에코 모드에서 코스팅 조건이 있어요. 항속 주행을 하면은 엔진의 힘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 차량의 속도가 어느 정도 쭉 탄력 있게 나가게 해주는 그 부분을 바로 코스팅이라고 하는데, 에코 모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액티브 사운드. 액티브 사운드는 가상의 배기 사운드를 말해주는 건데, 사실 강하게 해도 이 느낌이 괜찮아요. 이 차량이 2.5 터보인데 2.5 가솔린 터보에서 강하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강하게 해놓고 악셀을 좀 세게 밟으면 3000rpm서부터 약간 내 차가 6기통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리 표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해도 괜찮고 약하게 하면은 별 그렇게 큰 느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할 거면은 그냥 강하게 중간 둘 중에 하나 놓고 아니면 끄는 게 낫는데, 끄게 되면 확실히 고RPM을 썼을 때 2.5 터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기통 가솔린이다 보니까 4기통 특유의 엔진 회전 질감을 바로 느끼게 해주죠.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다 아시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무조건 사용해야죠. 옵션 넣는데 이걸 빼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진짜. 영상 조정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 위아래, 그 다음에 이제 사람마다 보여지는 시트 포지션과 시야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영상 조정은 항상 필수고요. 표시 정보에는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 켜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계기판 클러스터인데, 자, 클러스터 테마 같은 경우는요, 테마 A가 일반 컴포트 모드고, 테마 B가 스포츠 모드고, 테마 C가 에코인데,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요, 내가 스포츠 모드를 해도 똑같습니다. 계기판이. 클러스터 그래픽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설정을 해놓으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줘도 바뀌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좀 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입체 효과인데, 실제로 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효과 강하게는 너무 좀 이질감이 들어요. 너무 약간 좀 어지러운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입체 효과 보통으로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시기 알림은 이제 서비스 점검 주기 알려주는 거고, 평균 연비 표시는 재시동 후 시동을 걸었을 때마다 그 시동을 걸거나 주행을 했을 때 연비를 보여주는 거고, 주유 후의 연비가 어떻게 나오냐, 그리고 누적 연비, 이게 보면은 클러스터 아래쪽에 보이는 연비입니다. 클러스터 아래쪽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따로 클러스터 메뉴에 안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클러스터의 그 온도 게이지와 기름 게이지 사이에 뜨는 연료, 그 연비를 어떤 연비로 보여드릴까 하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시 정보는 이제 다 있죠. 와이퍼 라이트, 이게 뭐 오토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후측방 영상 표시, 그렇죠. 이거 깜빡이 켰을 때 옆으로 카메라 나오는 거. 그다음에 도로 결빙. 그러니까 보통 도로 결빙 알림이 이제 외기 온도가 4도 이하일 때 바로 뜨게 됩니다. 계기판 음성. 이 음량으로 안내합니다. 이 음량으로 안내합니다. 이 음량으로 안내합니다. 저는 작게가 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엔진오일 교체 시계 알림도 있고요. 웰컴 사운드. 이거 다 아시죠? 딱 시동을 켜졌을 때 뻔뻔뻔뻔뻔 그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기판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조인데, 공조 외부 공기 차단. 워셔액을 켰을 때 외부 공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죠. 왜냐면 워셔액을 켜고 나서 그 워셔액 냄새가 꽤 강해요. 그래서 주행 중에 워셔액을 켜게 되면은 냄새가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방지해주고 외부 공기 유입도 방지해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터널 같은 데 진입을 했을 때, 내비게이션에 등록된 터널을 내가 주행을 할 때, 그때 이제 터널 안에는 공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공기를 차단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자동 환기, 스키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자동 환기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부분, 창문 습기 방지, 이런 부분들은 다 사실 켜놓는 게 좋고요. 공조 편의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컨 자동 건조도 있고, 후석 공조 잠금, 그러니까 후석 아이들이 막 괜히 막
만지면은 또 온도가 아이들 감기 걸렸는데 뭐 장난으로 또 바꾸면은 또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후속 공조 잠금이 또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조 스크린 햅틱,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공조 스크린 눌렀을 때 햅틱 반응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중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햅틱 반응이 한마디로 딱 터치를 했을 때 그 터치할 때 약간 좀 미세한 진동을 좀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터치 스크린의 햅틱 강도인데, 햅틱 반응인데, 이 햅틱을 끌 수도 있고요,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중간으로 할 수도 있고 있는데 전 중간이 제일 낫더라고. 강하게는 진짜 너무 좀 세고, 끄거나 약하게 하면은 내가 이게 진짜 잘 터치가 됐나 안 됐나 잘 느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조 스크린 햅틱 반응을 중간으로 해놓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스마트 열선 통풍, 운전석 공소, 연동 자동 제어. 추운 날 외부에 세워놨다가 차를 발탔을 때 차량이 자동으로 열선이 켜지고 스티어링 열선이 켜지는 그런 기능을 말하고요. 지금 재밌는 게 시트 열선 비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석에서는 좀 돌리게 되면은 봐봐요. 등받이 쪽으로 마이너스 2가 되다 보니까 등 쪽에는 덜 그렇게 뜨겁지 않고 바닥만 뜨겁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등이 더 따뜻한 걸 좋아한다, 바닥은 덜 따뜻해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 색깔이 변하죠. 색깔이 변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는 이제 스위치 작동했을 때 이게 내가 시트를 꼭 조절을 해야만 여기에 이제 알람이 뜨고요. 보세요. 조절을 해야만 알람이 뜨고, 조절을 안 했을 때는 여기 이쪽에 알람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시트 이 터치만 하게 돼도요, 터치만 해도 여기 바로 떠요. 이렇게 터치만 해도 그죠. 손만 갖다 대도 터치는 별로고, 제가 볼 때는 조작 알람 정도까진 괜찮다. 그 다음에 스마트 자세 제어는 내 신체 정보를 입력해서 그 신체 아주 적합하게 시트가 조절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조절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스마트 열선 통풍, 아까 똑같은 기능, 공조에서 봤던 그 메뉴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승하차 편의, 이건 뭐냐면은 시동을 꺼고 내릴 때라든지 차 문을 열고 탈 때 이 핸들, 이 스티어링 휠과 시트가 움직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길게 짧게 끄기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시트가 움직이는 거 싫어 하시는 분들 이거 끄면 돼요. 그리고 나는 내릴 때 다리가 짧아서 스티어링 휠에 안 걸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르곤 모션 시트, 이거는 뭐냐면 마사지 기능인데 별로예요. 사실 마사지가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이제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밝기도 조절할 수가 있고 색상도 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운 곳 주행 시 밝기가 낮춤, 이런 거 해놓으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딱 켜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과속 안내 연동은 실제로 내가 맨 처음에 보라색으로 해놨다가 과속 카메라를 만나게 되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 빨간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원터치 방향 지시등을 살짝만 내렸을 때 깜빡이가 몇 번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3회가 제일 좋아요. 5회, 7회 너무 길고 3회가 딱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헤드램프, 한마디로 이제 지능형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 하이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자기 하기 나름이죠. 근데 사실 대부분 차량들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차량들은 고속 주행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GV70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이 부분도 상세하게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헤드램프 에스코트는, 자, 내가 문을 차에 내려서 문을 닫고 갈 때 내 주인이 어두운 길 내가 불빛을 비춰주리라 하면서 계속해서 에스코트를 해줍니다. 도어 및 텔게이트, 이거는 뭐 자동 잠금 주행할 때, 그죠? 주행을 하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R, N, D단에 이동할 때 잠기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 잠금 해제는 시동을 끌 때, 이게 제일 좋죠. P단보다도 시동을 완전히 껐을 때 잠금 해제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회 눌러 전체 잠금 해제 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 키로. 그 다음에 테일게이트,
이게 또 그게 있어요. 트렁크가 전동식 트렁크지 않습니까? 전동식 트렁크 속도를 또 빠르게 보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식 파워 테일게이트 열림 높이도 이렇게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걸 1단계 좀 그렇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한 3단계 정도 해놓으면은 닫을 때 그 스위치, 닫는 스위치가 조금 낮겠죠. 키가 크신 분들은 완전 열림 가장 높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해놓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자, 내가 키를 갖고 지금 차 문을 닫았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차 뒤에서 뭐 친구랑 얘기를 할 수가 있다거나 뒤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스마트를 갖고 있으면은 삐 하면서 열리게 돼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트렁크 열지도 않았는데 삐 거려. 그게 3번 삐 3번 하면 열리는 거거든요. 이건 항상 꺼놓으세요. 이거는 내가 트렁크 필요할 때는 그냥 트렁크 스위치 버튼 누르고 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꺼놓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키, 각종 이제 스마트 키라든지 카드 키에 대해서 이제 세팅을 하는 거고요. 편의 같은 경우는 후석 승객 알림, 뒷좌석 탑승자를 두고 내리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뒷좌석에 탑승자를 두고 내리는 거는 정신세가 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굳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웰컴 미러 라이트. 자, 이거는 하게 되면 이제 도 손잡이에 불빛을 딱 밝혀주는 건데, 이거는 뭐 좀 간지, 약간 좀 이거는 그래도 좀 나 좀 비싼 차야, 프리미엄이야, 이런 느낌을 주는 요소다 보니까 해놓는 게 좋고요. 뭐 무선 충전은 당연히 해놓는 게 좋고, 그다음에 후진 시 뒷 와이퍼 작동.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후진할 때마다 작동된다는 게 아니라 내 와이퍼가, 앞유리 와이퍼가 작동 중일 때만 후진을 했을 때 뒷유리 와이퍼가 자동 작동된다는 건데,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꼭 해놔야 돼요. 아주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도를 잘 봐야 돼요. 지도 표시 설정, 지도 뷰를 뭘로 할 거냐. 근데 저는 지도 뷰가 보세요. 주행 방향 2D, 지도 고정 3D, 그 다음에 네온, 증강현실은 평소에 꺼놓는 걸 추천합니다. 항상 제일 좋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주행 방향 2D가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주 야간 지도부 변경. 이거는 뭐 밤 되면 좀 어둡게 해주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3D 건물, 자동 축적 조절 이렇게 다 할 수가 있고요. 뭐 유가 정보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유가 정보도 뭐 내 차가 어떤 차량에 따라서 뭐 2.2 디젤 사시는 분들은 경유를 하시면 되고, 그죠? 근데 뭐 제네시스는 LPG가 안 나오는데 굳이 LPG를 해놓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유가 정보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면은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해놨을 때만 증강현실이 나오는 기능인데, 뭐 이거는 실제로 좀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증강현실. 그러니까 여기 우측에 보이는 이 그래픽들이 실제 전방 카메라 화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꽤 나쁘지 않다, 나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길 안내를 보면은 요것도 이렇게 뭐 합산거리, 아니면 구간별 거리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죠? 옵션, 뭐 나는 유료 도로를 먼저 한다, 가급적 피한다,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옵션을 다 정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도. 하이패스 사용, 하이패스는 이거 끄면 안 되잖아, 그죠? 이거는 굳이 왜, 이거는 무조건 켜야 되지 않나, 그죠? 이렇게 있고, 경고는 뭐 카메라 경고 시점, 제한속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제한속도 경고를 이제 끄게 되면은 내가 이제 일반 도로는 300m, 고속도로는 1km 이렇게 다 경고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별게 다, 그죠? 그래서 카메라에 또 종류 많지 않습니까, 요새? 그래서 근데 뭐 이동식 과속,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다, 이건 다 켜놓고 다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주의 구간 설정도, 과속 방지터 이런 거, 뭐 어린이 보호, 사고 다발, 낙석주의, 안개주의 뭐 이런 것들도 다 내가 체크를 해놓으면은 그 체크한 주의 대상을 내비게이션이 알려줍니다. 이것도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주간 야간 다 설정할 수가 있고요. 가속 시 실내 모드 조명 연동, 가속을 했을 때 이게 깜빡깜빡거려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런 또 디테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운드 같은 경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운드에서는 이제 이 녀석은 렉시콘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렉시콘을 했을 때 무대 모드, 관객 모드, 일반 모드로 다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음질은 뭐 렉시콘 돈 들인 만큼 돈 들인 값어치는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실제로 그렇게 뭐 주행 중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한 번씩 차 처음에 사셔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만져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확실히 아무튼 좀 신기했던 게 좀 디테일하게 다른 차량들은 다른 브랜드에서는 큰 틀로만 나뉘어졌지만 이 제네시스에서는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을 운전자 입맛에 맞게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브레이크를 좀 더 브레이크 모드를 바꿀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 차가 만약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거 한 번씩 다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차량의 셋업에 가서 이제 차량 내비게이션 정도,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가 주행하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인 차량 설정과 내비게이션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건 정말 새로운데? 나도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가서 한번 세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거나 재밌으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